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는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최 소장님, 사실 이제 입을 연 것 자체, 언급한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띈 것 아니냐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얼핏 들으면 의례적인 말 같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정치적인 생각을 쓰지 말고 법률에 따라서 정말 순수하게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달라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수사를 놓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통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최종 결론 여부도 정치 해석을 하지 않았고 예단하지 마라. 앞으로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해달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대국민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법과 원칙만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 쪽에 좀 분위기가 좀 기우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해달라.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저는 차단을 좀 해놓는 예. 그런 이야기다. 김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결정할 때 제가 보기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기 예. 판단해야 될 요소가 항상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안 볼 수가 없는 외풍. 네, 그 대선에 미치는 영향, 폭풍이라든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도 대선 직전에 하다가 수사를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론의 민심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치라기보다는 민심의 흐름을 고려해야 되겠죠. 네, 네.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한 미래 권력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네, 그 바람이 불기 전에 누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권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은 대선을 고려해서 대선을 고려하면은 뭐 구속하면 뭐 후폭풍이 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피고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먼저 고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인간적인 고민도 많고 또 정치적인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요.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맞은 부드럽게 하자니 봐라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장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라고 또 오해를 받고 그렇다고 또 세게 하자니 미래 권력에 대한 줄대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는 강하게도 세게도 못하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 속마음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게 아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지극히 네. 원론적인 얘기, 의례적인 얘기로 저는 나왔다고 일종의 봅니다. 모범 답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구속 수사 찬성이 72.3%로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숫자인데 윤 센터장님 네. 사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좀 뭐랄까요 좀 감정이 아직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지요? 이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인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퇴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수사에 대한 이제 여론이 높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쨌든 그 과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말로써 어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거나 또는 현재 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승복한다거나 이제 이런 입장들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높게 형성되었던 국민적 분노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조사에서 보면은 어떤
구속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개 그룹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이제 60대 이상 층이겠고, 또 지역적으로는 이제 대구 경북 TK 층, TK.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역적 기반인 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이제 보수 성향층하고 같이요. 그런 데서는 어쨌든 반대 기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것이 구속이 집행이 된다, 여러 가지 실강의 속에서 집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 뭐 일정 부분 그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여론을 뒤바꿀 정도로 기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실제 됐을 때는 어쨌든 이것이 일정 부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 성향층 또는 예. 보수 후보들이 이것을 계속 지금 쟁점화하는 뭐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아가서 이것이 실제로 구속이 됐을 때 뭐 이제 일각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야권 후보들에게 오히려 구속되는 것이 예. 불리한 측면, 또 불편한 측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내라고 한다면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 구속이 되지 않고 네.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재판이 진행되는 것, 기소되는 것을 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전선이 없거든요. 좀 분명하는 게 더 좋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여부도 중요한데 언제 할 것이냐, 그 결정을 언제 할 것이냐도 사실 좀 관심이에요. 일단은 이번 주는 넘기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이르면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예, 이르면 이번 주말, 주말에도 가능하다?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다음 주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 법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걸로 돼 있고, 예. 법원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건 현재로서는 좀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보통 법원이 구속을 하려면 예. 범죄 사실이 분명히 소명이 돼야 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이 대충 맞아야 되거든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예.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구속되는 일이 있게 되면 예. 어떻든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찬성이 72.3%로 70%를 넘었다는 건, 어떤 조사 결과는 65%도 있습니다만은 70%를 높은 건 굉장히 높은 건데, 어떻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상존하고 탄핵 있는 때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20%가 좀 안 됐는데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25%에서 4분의 1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 여기 샤이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언제 구속이 되느냐, 또 언제 기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결국은 있습니다. 주임 검사를 자처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 밤잠 못 이루는 고민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뜨겁게 다오르고 있는데 캠프별로 네거티브 책임 공방에 이어 어제는 개표 결과, 일부 개표 결과가 유출되면서 또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장 투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대량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 당의 대선 후보 경선 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고된 참사도 막지 못한 준비 안 된 세력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측은 근거 없는 자료라고 일축했지만 유력 후보의 대세론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유출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항의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파문을 반면 교사로 삼아 국민의당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바른정당 추승용 원내대표, 민주당의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자라는 말이 귀에 들리는데요. 최 소장님,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 이전부터 이게 좀 예고된 거다, 좀 이미 우려됐던 상황이었는데 막지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참관인만 해서 이제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셀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유측인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좀 관심 지역에 대해서 결과들이 쭉쭉 들어오더라고요.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데 또 바로 이제 당 지도부에서
제발 이거 올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단돌이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저도 궁금하고 또 실제로 지역에 깊이 관심을 갖는 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반복돼서 결국 이제 다른 당에서 저 관리 능력 부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안희정이나 이재명 쪽에서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게 문재인 전 대표가 굳이 1위 후보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걸 굳이 밖으로 유출할 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죠. 문재인 캠프 내에서는. 예. 그러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저는 중요한 보완을 요구했던 그 득표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고루고루 많이 누출됐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자 처벌이라는 재발 방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예. 이후에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불복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저는 고비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도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도부가 좀 문재인 후보에게 좀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선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예고된 참사라고 하고 하는 말을 당에서 공공연히 하는 걸 보면서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각 후보당 한 명씩 하면은 4 곱하면 1,000명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고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막으려고 하는 거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원천적으로 선거에서는 단 하나의 오차가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를 관리하고 꽃피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한 투표가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할 때 그 지역의 개표하고 같이 까기로 그렇죠. 같이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예고됐다고 했다면 광주 지역의 만약 경선이다 광주 지역 투표를 미리 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리 개표를 하면 흘러나갈 수가 있잖아요. 미리 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날 투표만 해놓고 투표만 하고 투표함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날 개표는 나중에 하면 집계를 되는데. 그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필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유출될 경우는 엄중 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서약서도 받고 만약에 그 선거 참관인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직권을 어찌 보면 눈앞에 앞두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그 정도의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데서 예고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해할 수가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또 하나는 어느 쪽에서 유출된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도 이 250개 중에 한 52군데가 어저께까지 이제 나왔는데 몇 군데 걸 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하고 있고 대부분 2위가 또 이재명 시장으로 나오고 3위가 안희정 지사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뭔가 단순한 유출은 아니다. 아닌 것 아니냐. 그거 보면 그거 표 흐름을 그렇게까지 딱 된 그런 비슷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당장 저는 당내 진상조사로 흐지부지할 게 아니라 당장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개표 결과 이게 좀 확인되거나 좀 검증되지 않은 결과이긴 한데 그것 자체가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그것이 현장 투표를 이제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 전국의 250개 지역에 현장 투표소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총선이나 지방선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선거하는 장소도 있고 이제 개표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4명이지 않습니까? 고양시 최성시장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인데 그러면 250개 지역에 4명의 참관이 들어가니까 이제 규모가 1,000명이 되는 것이고 네. 1,000명 얘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사실 뭐 보안을 유지한다는 거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할 수 어렵죠. 있겠고 네. 참관인들이 사실은 보고 본인의 어쨌든 그 후보별로 이제 그 지지자들이 한 명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실제 높거든요. 선거 현장 저도 취재 현장을 가보면 네. 개표장에서 적어가지고 그렇죠. 캠프로 막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네. 표다 막 이런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의도를 갖고 이것이 이제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어떤 우발적인 부분에서 나갔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지금 제
일당이지 않습니까? 일당에서 어떤 선거 관리가 이제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후적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은 뭐 가짜다. 진짜다, 의도가 있다 이런 공방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약간 그것이 이제 사후적으로도 지금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판세,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좀 우세한 판세를 좀 뒤바꿀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어떤 격차들은 문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우세한 압도적인, 흐름이다라고 그런 것이 이제 진위 여부는 살펴봐야 떠나서,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선거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 어떤 경쟁 구도가 있을 때 참여도가 많아지고 어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쨌든 의지가 약했던 사람들도 투표 참여도를 높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일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어쨌든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히 그것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것이 오히려 그렇죠. 이제 어떤 변화, 유동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줄이는 요인, 차단시키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게 유출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유리할 가장 것이냐. 득이 되느냐인데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득이 되거든요. 대세론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굳어지는 상황으로 연결되는데 굳이 솔직히 말해 상당 부분 유리하고 대세에다가 1등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것일까? 있나라는 부분이 사실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의외로 우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몇몇이 보내왔는데 관심적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그 결과를. 그래서 선거 때 되면 모든 게 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뭐 하고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모든 지역에 산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 격차가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2, 3위 주자들이 이것에 반발해서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이제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만약에 어떤 승부가 비교적 어쨌든 경쟁 구도로 치러졌다고 네. 한다면 이것은 박빙의 승부일 경우에. 충분하게 어쨌든 중도에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경선을 포기하고 뭐 독자 출마하겠다라든가 이런 논의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사안 발생한 것은 매우 이제 문제였다고 볼 수 결국에는 이제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 결과가 또 한 번 이제 계속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과 또 민심과 이렇게 좀 결부돼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어떻든 어저께 흘러나오는 거는 문 전 대표가 상당히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어저께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어저께 거는 현장 투표거든요. 현장 투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핵심 당원들이 많이 참여했을 조직?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평일에. 현장까지 투표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인단 210몇만 명으로 구성된 지금 선거인단에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의 유출이라는 게 별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수치가 예. 사실이라면 굉장히 일반 국민들 투표하고 경향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밴드웨건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는 밴드웨건에서 앞서가는 사람한테 더 앞설 수 있는 역으로 뭐 밀리는 사람한테 언더독이라 그래서 더 격려를 해주는 그런 투표라든가 오히려 이제 불공정 경선 논란으로 이제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떻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초반에 이제 25일부터 27일까지 호남에서 이제 경선이 돼서 27일 날 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날 이제 개표 호남 지역권은 이제 어저께 한 게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첫 번째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 그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큰데다가 또 하나는 야권의 심장부락하는 호남 지역의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인재 대선을 겪을 때 호남에서 상당한 그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일 호남의 경선 굉장히 중요하다 보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대세론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의미 있는 선전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윤 소장님, 사실 이제 요즘 여론조사 중에 추세를 하나 보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띄진 않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제 뭐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후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상승하면서 지금 10% 초반대 12.5%로 얼마 전까지는 10% 넘지 않는 결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까지 제친 상황이고요. 5점을 예. 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로 모아지고 있는 이제 흐름들이 계속 대중들에게 인식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희정 또는 이재명 등에게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몰려있던 보수층이라든가 중도층 표들이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다음 순위의 대안인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이동의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나중에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이 됐을 경우는 또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층들을 상당히 이제 흡수하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은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보수에서 후보가 이제 단일화되든 한 명이 되었을 때 삼자 그 구도가 사람이 될 경우에 한 20%의 지지율을 보이느냐 여부 10% 내외의 지지를 보인다면 문재인 전 대표나 어떤 민주당 후보와 일정 수준의 경쟁 구도 10% 내에 있어서의 경쟁 구도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보수 후보가 한 20%의 지지를 보이게 되면 네. 그 애초에 꿈꾸었던 문재인과의 맞대결. 이 구도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삼자구도로 가능성이 있다. 가는 걸 좀 경계할 오히려 것이다. 결정 요인은 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후보의 지지율 수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런 있습니다. 면에서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여권, 범여권 지정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김진태 후보가 처음으로 여론조사의 후보에 들어와 있어요. 최선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지금 5%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네, 홍준표 대 김진태로. 네. 그러나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2배 가까이 홍준표가 지금 우세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상당히 두 후보가 지금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김진태 의원 같은 거 아시다시피 이제 태극기 집회 때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매번 촛불 집회 때마다 가서 이제 맹렬하게 선동적인 그런 이제 연설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어떤 태극기 세력들의 어떤 강한 결집 예.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강경 보수 진영의 어떤 한풀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응집력에 대해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극기 세력 플러스 이제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른정당 쪽하고는 다시 연대를 하겠다, 네. 후보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홍준표는 확장성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아직은 미묘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홍준표 지사가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쨌든 한풀이보다는 집권을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확장성에 더 비중을 더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불과 보름 사이에 거의 0%에서 5%로 오른 대표적 가장 빠르게 오른 경우인데 네. 이 추세로 간다면 뭐 10% 가까이 갈 수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3월 31일 날 뽑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당 후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촉박하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상승폭은 만만치 않고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태극기 집회라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 당시 탄핵 반대 여론이 항상 15에서 20%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태극기 집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더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부 있죠. 결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당제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예. 결선에 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양강구도나 이렇게 삼자구도로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는 뭔가 승리하기가 쉽지 한계가 않다. 있다. 오늘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만나서 비문 후보 단일화 4월 15일 이전에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과 여론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